지금부터 구분 구족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분 구족법은 우리가 정적분의 개념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나 부피가 있는데 그 부피를 처음으로 그냥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결국 뭐가 되냐면 삼각형, 사각형, 원을 이용해서 이거를 작은 n으로 나눕니다. n개로 나누게 되면 그때 우리는 n개의 넓이와 부피를 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n개로 나누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되면 훨씬 더 작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아주 잘게 나눠진 그 넓이의 합과 아주 잘게 나눠진 부피의 합을 우리는 원래 구하려고 했던 넓이와 원래 구하려고 하는 부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구분 구족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한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하트가 하나 있죠. 자, 하트는 지금처럼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에 관한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하트를 일단 첫 번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자, 간격이 조금 넓은 지금 같은 정사각형 모눈종에 올려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하트 안쪽에는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런데 제가 모눈종의 간격을 훨씬 더 작게 해가지고 다시 그 모눈종 위에 하트를 넣었다고 칠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훨씬 늘어났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빗금 친 것처럼 분명히 제가 빗금 친 부분은 원래 있던 구하려는 넓이와의 오차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도 빗금 친 부분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하는 하트 모양의 그림과 직사각형의 오차네요. 근데 오차가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작은 정사각형의 모눈종이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하트 모양의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문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지금처럼 y = x 제곱이 있고요. 자, 일단 x가 0보다 큰 쪽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1이지 않은 이 직선으로 잘린 다음과 같이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선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공식이나 사각형의 공식, 원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0과 1 사이를 지금 몇 등분 했냐면 n등분 했대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제가? 0하고 1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2등분 해볼게요. 그러면 반으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한 개의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역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2분의 1, 2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똑같이 0과 1인데 몇 등분 할까? 그래, 하나 더 넓히자. 3등분 해보자. 그러면 띡띡 나눠지네. 그림 이상하죠?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간격이라면 한 개의 간격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보니까 2등분일 땐 2분의 1, 3등분일 땐 3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0과 1을 이번에 몇 등분 할까요? 그쵸. 우리가 n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n등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n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충 쪼갰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앞에 있는 걸 보니까 n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다음 같은 곡선과 그 다음에 그 밑변을 n등분한 걸 가지고 제가 두 가지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넘어가시면 자,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곡선이 원래 있던 곡선이 있고요. 그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있네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제가 편의상 높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모든 간격이 n분의 1이라면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직사각형이 없으니까 자, 하나의 간격은 n분의 1이지만 높이에 해당하는 건 없네요. 그래서 0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은
마찬가지로 밑변은 n분의 1인데 높이는 x좌표가 n분의 1일 때의 y좌표가 되네요.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이 됐고요. 자, 세 번째 직사각형은 보시면 밑변은 n분의 1인데 높이는 여기 앞에 쪽에 나와 있는 n분의 2의 y좌표이기 때문에 n분의 2의 제곱이 되네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직사각형은요. 마찬가지 밑변은 n분의 1이지만 자, 여기 1을 우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체가 n등분했으니까 여기는 n분의 n이라고.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n분의 n-1을 x좌표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y좌표 값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n분의 n-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모두 공통으로 됐으니까 n분의 1 앞으로 빼낼게요.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분모에 n이 있고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n제곱분의 1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분자들만 따져주면 이건 0이니까 있으나 마나죠? 분자 1이 있네요. 그럼 1의 제곱일 거고요. 분자에 2가 있네요. 그럼 2의 제곱일 거고요. 쭉 가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n-1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제곱한 것들의 합이 돼서 그 내용이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걸 한번 다시 보니까 1의 제곱부터 n-1의 제곱은 자 6분의 1의 n의 n-1의 2n-1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6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두 개의 합인 2n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여기 n이 아니라 n-1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6분의 1을 앞으로 빼내시고요. 여기 있는 n의 3승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n분의 n, 그 다음에 n분의 n-1, 여기는 n분의 2n-1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이건 1 되고 요거는 1 마이너스 n-1 이거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n-1을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다?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곡선에 어디에 있죠? 위쪽에 있네요. 그러면 모든 간격은 n등분했으니까 n분의 1이 됐겠죠. 자, 그러면 따져볼까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은 n분의 1이고요. 높이는 n분의 1을 이렇게 연결한 y좌표 값이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됐죠. 자,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밑변은 n분의 1인데 높이는 n분의 1을 이렇게 올려서 y좌표 값이니까 n분의 2의 제곱이 됐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직사각형은 밑변이 n분의 1이고 거기에 높이에 대한 거는 이쪽에 있는 x좌표를 쭉 올렸더니 n분의 n이니까 넘어가면 n분의 n의 제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n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더 있으니까 n분의 1 앞으로 묶어내고요. 분모해 보시면 n분의 1, 분모해 보시면 n이 있으니까 분모가 n이고 제곱이 붙으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쭉 진행해서 n의 제곱까지 나왔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쪽에 내려왔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6분의 1 앞으로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뭘 써주죠? n분의 n,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n에 정리해 주시면 요거는 1이 될 거고 요거는 1 플러스 n분의 1, 요거는 2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xn의 다시라고 쓰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곡선의 넓이는 요거는 곡선의 넓이죠. 곡선의 넓이는 자, 보신 것처럼 이거는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이고요. 이거는 뭐죠?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극한을 취했네요. 자, 그랬을 때 그 극한을 취한 값들이 각각 정리하니까 3분의 1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안쪽에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된다? 결국 3분의 1이 된다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구분 구적법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도형? 기본 도형. 여기에선 무슨 도형을 사용했죠? 즉, 사각형을 사용했죠. 기본 도형을 통해서 n이 얼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뭘 구할 수 있다? S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피에 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넓이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구분구적법을 잘하고 싶다면 일단 지금처럼 하나하나 정리하는 식의 과정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구문절 마치겠습니다.